농지의 신규 취득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심사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존 보유 중인 농지의 이용 실태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 대장 제도 시행으로 이용 실태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던 농지의 불법 임대차가 점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중 제도 보완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개정 내용은 지난 5월 18일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설치와 농지대장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된 농지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강화되었고 농지법 위반 농지 적발과 농지 처분 명령 대상 농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상에 농지 취득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서 농지 전용이 불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 농지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숙지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위원회 설치와 농지대장 제도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지위원회 설치와 농지대장제도 실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과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농지위원회 관련 농지법 제44조를 보면 농지 취득 및 이용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구,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간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은 21년 8월 17일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은 오는 8월 18일부터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시에 농지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완산구와 덕진구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지법 제45조는 농지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조문으로 일반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인데요. 결국 농지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을 보면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사항 확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또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문의 각 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제8조 사망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농지법 제8조 사망을 보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7조 사망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 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호 관련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농지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호를 보면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언제부터 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어디서 하겠다고요? 농지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부재지주인데요. 부재지주가 농지를 이 법이 시행되는 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농지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각 해당 지자체 농지 관련 조례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확인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농지 전용 허가 후에 과연 농지 전용 허가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인데요. 농지법 제54조에서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관련 조문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담당 부서 직원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이 행정력 부족으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18일부터는 해당 업무를 농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농지위원회 관련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지위원회 관련 우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농지는 무엇인가입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관련 정리하면 기존 지자체 농지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심사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농지 전용 목적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등 농지의 실태 조사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지위원회 설치가 시사하는 바는 오는 8월 18일부터는 그동안 요식행위 정도에 불과하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고, 농지위원회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농지를 취득할 때 앞서 살펴본 농지위원회 취득 심사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기간도 농지위원회의 의무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대장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이용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오는 8월 18일 농지대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4월 15일 개정했는데요. 농지대장 관련 내용은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농지대장 관련 영상 편집 요약본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법의 농지대장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대장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지원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지원부 개편 내용은 무엇이며 농지대장 제도는 또 무엇인지 먼저 관련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지원부가 정확한 명칭인데요. 어차피 8월 18일 이후에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농지원부나 농지대장 구분 없이 그냥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21년 10월 14일 공포되었고 22년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농업용 시설이라는 것은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호 내용이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과도 동일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잠시 복습해보면,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여기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법인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다음 가축에 관련 내용인데요. 이건 참고하시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인 자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의 제촌 작용과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과 소득세법의 제촌 작용을 구분하라는 이유는,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상속농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격이 까다롭냐? 사실 잘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농지원부 작성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느냐면,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농지법 제49조 1항은 농지원부 작성과 비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구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농지법 시행령의 키워드는 농업인 여부를 불문하고, 이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세대별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농업인 자격이나 8년 이상 제촌 자격 입증 서류로서 농지원부가 그 역할도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농지에 필지별로 작성하게 되면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게 됩니다. 개정 법조문은 간단한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좀 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제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재배 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향후 농업인 여부를 불문하고 필지별, 즉 지번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농지원부 법정 서식을 살펴볼 텐데요. 양식도 좀 더 세부 내용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성 기준 농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농지의 이용 실태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현행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관리체계상 여러 허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월 15일에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는 8월 18일부터는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서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아닌 필지별로 농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관리 체계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했는데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축사나 곤충 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키워드는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결코 녹록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 대장의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올해 1월 7일 변경된 농지원부 서식입니다. 이전 서식에 비해 기재 내용도 세분화되었는데요. 농지원부는 고유번호가 부과되고 앞서 언급했지만 임대차 현황 표시란을 보면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아예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전용 현황 등 농지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농지대장 관련 법조문은 농지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난해 8월 17일 신설되었고 시행은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을 보면 시구 읍면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반드시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에는 농지 소재지뿐 아니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은 농지대장을 작성, 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제4항을 보면 시구 읍면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문은 농지소재지 관할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지법 제49조 2에서는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농지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즉 축사나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대장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정리해보면 농업인의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또는 농업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 시 작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 인정 기준과도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지대장 유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업인 자격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나 농지대장 작성과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며 최초 농지대장 신청 시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 현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관리 방식이 행정청의 직권주의에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고주의로 변경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 의무가 발생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위원회 설치와 농지대장 제도 관련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면서 농지이용 실태관리 또한 촘촘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지의 신규 취득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심사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존
보유 중인 농지의 이용 실태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 대장 제도 시행으로 이용 실태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던 농지의 불법 임대차가 점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무엇인지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지법에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법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사전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